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인문서의 제일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예. 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체계도.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뭐 부동산 공급의 체계도라고 해가 있죠. 내용이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 이런 체계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은 이 체계도를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이걸 볼 필요가 없는 체계도예요. 이 복잡한 거 봐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체계도를 보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목차가 있죠. 차례. 네. 제1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관한 목차가 있고, 제2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 되어 있죠. 자, 시작이 122쪽이에요. 그 122쪽 펴시고, 자, 거기 보면은 제1장에 122쪽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급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법으로 주로 협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각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법 내용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읽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읽어도 읽었지만은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래 읽었으면 끝. 양갈로 1번에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으로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를 말한다. 자, 그 공법적 규율의 총체다. 어려운 말이죠. 부동산에 관한 규율을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부동산에 관한 규율인 부동산 사법과 구별된다. 그 다음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사건 행사를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규제, 제한하는 법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읽었던 말 있죠. 이 말 뜻을 이제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말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공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다. 공법이란 말이 서로 합성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우리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여러 가지 정착한 정착물,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목입니다. 나무, 살아있는 나무 있죠? 그것도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부동산은 이런 뜻이에요. 토지나 건축물,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공법이다라는 것은 아시려면은 먼저 법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법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죠. 법이 뭡니까? 법. 뭐 지켜야 할 규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법이 없었을 때 질서 유지하기가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전문용어로 사회적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원시 사회로 한번 가봅시다. 원시 사회는 가다가 자, 과일 있으면 그냥 따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있으면 잡아서 구워 먹고, 그때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니끼 내끼 필요하더라. 이 내 거야. 이 네 거야. 그럼 내 거에 네가 침범하면 안 돼. 이런 걸 정해줘야 되겠죠. 그게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자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그 지켜야 할 질서를 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한 것이 사회적 약속. 그걸 오늘날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되기 힘들고 혼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키자 하는 뜻에서 강제력이 따릅니다. 강제력이라는 것은 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약속을 우리가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과 유사한 말이 도덕이란 말이 있죠. 도덕도 사회적 약속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공경해라. 자, 부모님께 공경해라. 그런데 이거는 이 사회적 약속은 자 지켜야 되지만은 이런 강제력이 있다 없다? 없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도덕은. 그냥 단지 비난만 있을 뿐이지 책임을 묻는다, 처벌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에 한해서 강제력이 발동이 되고 이런 강제력이 따르는 이런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배우는 공인중개사학교에서 배우는 1차 과목에 민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 민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자, 강제력으로서 책임을 물어요.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자, 그러면은 자, 공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처벌이 돼요. 그래서 징역형을 가야 된다든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배우는 과목 중에 중개사법이 있죠.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거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처벌이 돼요.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법 있죠. 자, 이거 등기에 관한 법입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물건을 토지,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이전에 따르는 각종 등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공시법인데 이것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처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법 있죠. 자,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을 중개를 합니다.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되죠. 자, 이걸 위반하면 또 역시 뭐가 된다? 처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법에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처벌이 따르는 사회적 약속에 해당되고 민법은 위반하면 뭐 묻는다?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약속을 민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을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사법이라 하고 하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법이다 하는 것은 개인 간의 자,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우리가 총칙 뭐라 부른다? 사법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1차 과목에 민법 있죠?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계열입니다. 자, 민법에 그러면 주체인 개인, 자, 민법에 가장 많이 노는 말이 채권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반대말 뭐예요? 채무자. 자, 그럼 채권자, 채무자 간에 대등한 채무관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민법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임대인이 나오죠. 또 임차,
인이 노죠. 임대인, 임차인 간에 대등한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 다른 것이 역시 무슨 법이다? 민법. 이와 같이 사법은 자, 그 주체가 누구다? 개인이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관계 다른 법을 사법이다. 자, 그럼 공법은 주체가 국가기관입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 중에 자,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이 있죠. 또 입법기관이 있고, 입법기관은 있고, 또 사법기관이 있죠. 자, 행정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것을 행정기관이다 합니다. 입법기관은 대한민국의 어디입니까? 국회. 자, 사법기관은 법원이라고 하죠. 자, 이런 국가기관 내 국민 간에 대등한 관계 아니고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자, 다룬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법의 주체는 결국 누구예요? 국가기관이 공법의 주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를 할 때 법을 여러 개 배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법은 사법계열인지 공법계열인지도 구분도 못해요. 그래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예.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은 사법계열에 속합니다. 그런데 공법은 계열에는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이 다 어느 계열이다? 공법계열이요. 공법계열. 자, 부동산 공법에서는 자, 행정기관이 주체예요. 부동산 공법에서는. 여기 있는 행정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가 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주체가 누구예요? 자, 그것도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대 공인중개사 간에 수직적인 법률관계를 다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공시법은 주체가 누구예요? 공시법 많은 법입니까? 등기업을 주된 법이죠. 등기법이. 그럼 등기는 누구 어디서 합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잖아. 그래서 사법기관인 법원과 등기를 하려는 자 간의 수직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자, 세법은 행정기관 안에 세무서라고 들어봤죠? 세무서, 국세청과 자, 그 세금 납부자 간에 수직적인 법률관계를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전부 다 어느 계열이다? 공법계열. 자, 수직적이다. 여기는 대등하다 했는데 수직적이다 하는 것은 규제관계를 다뤘다 이 뜻이에요. 규제관계를. 자, 그래서 국가기관인 주체가 되어서 국민 간에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규제관계를 다룬 법을 뭐라 부른다?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알기식에서 보면은 자, 주체가 행정기관이겠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자,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같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 주체, 행정기관인 국가 자체가 국민들이 토지 등을 건축물이나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규제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이 이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용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개발 아니면 보전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뭘 배우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 국가자체가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있죠. 자, 그런 토지나 건축물을 국민들이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 아니면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예.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장황하게 이렇게 풀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 구성이라는 프린트가 있죠. 자, 찾았어요. 자, 주체 뭐 해놨습니까? 행정기관 밑에 국가자체라 써놨죠. 거기 보시면 토지용 등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해놨죠. 이용이란 말 있죠. 이용이란 말. 이용이란 말 동그라미하고 밑에 이래 쓰면 되죠. 이용이라는 것은 개발을 시켜서 이용하도록, 아니면 보존을 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그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뭐 배우느냐?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있죠. 어떻게 개발시켜서 이용하는지를, 어떻게 보존시켜서 이용하는지를 배우는 과목이다 이 뜻이에요. 공법에서. 자, 그럼 이거 잘 배워나가면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야, 어느 토지가 개발될 것이고 어느 토지는 개발 안 되고 보존되는지를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이 자, 전문 중개사로서 어디에 땅을 이제 보러 갑니다. 보러 가서 이 땅이 개발 가치가 있나 아니면 보존 가치가 있는지 볼 수 있다 없다. 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잘하는 분들은 중개업을 좀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명함 딱 보면 이래요. 무슨 공인중개사 해놔놓고 밑에 토지 전문 개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제 공법적으로 완전 개발적으로 중개업을 하겠다 이 뜻이죠. 이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딱 배운다. 예. 그래서 행정기관이 자, 토지 등을 개발시켜 이용할 건지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그럼 행정기관이 누구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행정기관이 누구냐. 그래서 자, 그게 두 번째 포인트에 보면은 행정기관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자, 이 행정기관은 앞으로 여러분 책을 보실 때 계속 놉니다. 계속.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법의 주체인 행정기관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우리가 국가다 하면은 자,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자, 이 대통령부터 각 부 장관까지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에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라고 되어 있죠. 그 세 가지를 갈로 옆에 묶고 그 옆에다 뭐라 쓴다? 국가라고 씁니다. 그게 보시면 안 되고 이 프린터를 보세요. 여기에. 네. 자, 이 프린터에 보면 이래 돼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법 책 읽으면 국가란 말이 엄청 나와요. 놓을 때 뭔지 모르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국가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부터 장관이 사업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장관에는 뭐 여러 장관이 있죠.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고, 각종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을 줄여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해놨죠.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많이 나오면 무조건 누굴 말한다? 장관을 뜻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서울특별시라고 하죠. 특별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다음 울산은 뭐랍니까? 광역시라 하죠. 그럼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 하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가 있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행정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시도라 합니다. 시도. 그 공법에 시도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 5가지를 말한다. 그 장을 시도지사라고 아시고 있어야 돼요. 자, 특별시 밑에는 자, 기초자치로 구청이 있죠. 구청. 예.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그 울산광역시에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또 기장, 울주, 군이 들어가 있죠. 광역시는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특별자치시는 역시 구군으로 들어가는데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구군을 안 두고 있고 읍면동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와 군이 들어가고 시군이 들어가죠. 자,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는 행정시를 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는 구군, 시군이니까 이걸 줄여서 시, 군, 구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도 밑에 있는 이 시는 둘로 나눕니다. 대도시와 일반시로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무슨 시? 대도시. 김해시는 5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럼 대도시예요. 양산시는 50만 안 되죠? 그건 일반시.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 50만 미만이 되면은 일반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기관들이 공법의 주체예요. 자, 왜 공법이 양이 많고 어렵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대통령이 또는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자, 여기는 개발하라, 여기는 보존하라라고 자, 규제를 하는 법도 부동산 공법이고, 자, 여기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도 자기 관할에 있는 토지 등을 자,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부동산 공법이고, 여기 있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같은 사람이 자신의 관할구에 있는 토지 등을 개발시켜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관들이 자, 토지 등을 개발, 보존,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똑같아 다르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힘든가 보여요. 야, 대통령이 할 때는 요래 해야 되고, 장관이 할 때는 또 저래 해야 되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여기 시장구청장이 할 때는 저렇게 해. 다 제각각이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머리가 어떻다? 폭발하는 거예요. 이야,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 넣을 거냐. 아, 정말 괴롭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무한정 괴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은 물 흘러가듯이 그냥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겠다 생각하면은 예, 공법 전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만 알면 돼요. 자, 시장보다 높은 사람, 구청장이나 시장보다, 군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 높죠?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총리. 총리보다 높은 사람이 대통령.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체들이 자, 공법의 주체다 보니까 공법이 양이 방대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린트에 자,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자, 거기에 보시면은 주체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 이용은 개발시켜 이용하든지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배웠고,
그 밑에 토지용 규제 기본 제도라든가 있죠. 자,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여기에 글판에. 자, 우리 예를 들어 놓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어떤 지역의 토지예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자, 이렇게 시가지도 형성이 돼 있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은 뭘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겠지. 예, 여기는 개발시켜야 되겠죠. 예. 자, 우리나라 전국 이래 돼 있어요. 보존할 것과 개발할 것이 딱 구분돼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주변은 다 개발돼 있죠. 건물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저 산에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산에는 건물이 없느냐? 보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국가 자체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개발시켜 이 토지 이런 곳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할 수도 있고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국가 자체가 국민들이 여기는 개발하도록 여기는 보존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개발하세요 여기는 보존하세요 라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거냐?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국가 자체, 대통령부터 저 시장 구청장까지. 예.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명령을 하는 건 어떻겠어요? 여기는 개발하시오. 여기는 보존하시오. 명령을 하는 거.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주인이 누구요? 국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면 안 되죠. 명령은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명령을 합니다. 자, 독재국가는 이제 일단 독재는 거예요. 저 북한처럼 저래 3대째 저라는 독재국가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에는 주인은 국민인데 자, 중국의 주인이 누구요? 왜 공산주의 국가를 할까요? 중국의 주인이 우리나라 같이 국민이 주인일 때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자, 공산당들입니다. 공산당. 공산당이라는 이 자, 당의 당원 있죠, 당원. 당원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산주의 국가라 합니다. 왜? 공산당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일정하게 이제 사회 진출하게 되면은 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당원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당원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사회에서는 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원이 중국의 주인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 당에서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원들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명령을 쓰면 안 되죠. 그럼 법을 쓰면은 여기는 개발하라 법 만들어주고 여기는 보존하라 법을 만들어주면은 자, 이 법을 가지고 하는 게도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자주 바꿔야 됩니까? 자주 바꾸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개발하라 했는데 보존할 필요도 생기고 여기 보존하라 했는데 개발할 필요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주 우리가 이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죠. 자주 변경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주 바꿀 수도 있고 국민에게 앞으로 여기는 개발할 곳이다 아니면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성 때문에 자 계획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여기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제시하고 여기는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여기는 국가 지자체가 개발하라라고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게 맞게끔 개발하면 되고 여기는 보존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게 맞게 보존하면 되도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국토를 개발 보존을 시킬 때 뭘 가져간다? 계획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용 규제를 하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첫 번째 도입한 것이 토지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토지용 규제 기본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세요. 거기 첫 번째로 우리나라 도입한 것이 토지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토지용 계획의 뜻은 이거예요. 항상 이용이란 말 밑에는 요거 붙이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 토지용 계획이 이 뜻이에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개발시키는 계획. 전국의 토지를 보존시키는 계획. 이게 토지용 계획이다. 예. 자, 그래서 이 토지용 계획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향 제시 계획.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방향 제시 계획은 여기는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고 여기는 보존하라라고 방향을 딱 정해주는 계획을 방향 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방향 제시 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방향 제시 계획에서 개발하라고 했죠. 자, 개발하라고 방향 제시를 딱 하면은 자, 개발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아,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개발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개발부터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방향 제시계를 통해서 여기 개발하라고 제시해주면 5년, 6년 동안에 이 지역에 개발 여건이 되나 하는 다 조사를 해서 된다 하면은 그때 무슨 계획이 발표된다. 실행 계획이 발표되면 개발과 보전이 어떻습니까? 착수가 되겠죠. 이렇게 착수를. 항상 방향 제시가 발표되고 몇 년 뒤에 여건을 다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개발과 보전을 착수시킬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행 계획. 자, 방향 제시 계획에는 국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씁니다. 전국토라고 쓰시면 돼요. 국가 계획은 어디 대상이다? 전국토에. 자, 그다음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 있죠. 밑에 씁니다. 여러 지역, 여러 개 지역.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씁니다. 단일 행정구역에 대한 방향제시계획.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제시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쓰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행정기관이 국가, 대통령이나 장관까지가 전국토에, 우리나라 전국토에 어디는 개발하고 어디는 보존하고 미리 정해줘야 되죠. 큼직큼직하게 정할 때. 이럴 때 쓰는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자, 우리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서울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연결되죠? 그럼 큰 도로를 설치하려면 개발을 해야 돼요. 도로 개발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전국토에 전체 걸쳐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무슨 계획으로? 여기는 국가계획이죠? 대통령이나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라는 것을 자, 발표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속도로 건설하라라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여러 지역을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예요. 자, 울산광역시, 양산시 안에 또는 김해시 안에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 개발하고 어디 보존할 건지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보시면은 여기 신정동이나 이런 이게 시가지가 조성된 곳은 울산광역시 도시국립원계에서 여기는 옛날부터 개발하라고 방향을 정해준 곳이고, 그래서 지금 이 개발이 된 거예요. 예. 자, 저기 산에는 개발 안 됐죠? 자, 도시국립원계획으로 보전하라고 방향을 정해놨으니까 그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도시국립원계획으로 울산광역시 안에 다 해놨어요. 예. 옛날부터. 예. 자, 그러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방향 제시를 해주면 실행계획이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되어 있죠. 이 계획이 자 유일한 실행계획입니다. 그럼 국가계획이나 강계획이나 도시국립원계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이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발이나 보전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 이제 개발에 들어가고 보전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전국에 어디를 개발하고 보전하고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토지 용도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 전국토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래서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도입한 것이 토지 용도 제도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뭐 정한다? 용도를 다 정합니다.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인데, 자, 이걸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그냥 토지 용도 제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봅시다. 이 일대는 주택보다는 상가 위주로 들어와 있죠. 여기는 토지가 용도가 상급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는 주택 위주로 들어와 있죠. 용도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저 산에는 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용도를 보존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 토종 계획 제도를 통해서 자, 큼직큼직하게 개발 보전이 정해지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개발 보전이 착수되면 그 개발 보전에 착수된 곳에 맞는 용도까지 국가지자체가 딱 정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국가지자체가 다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에 맞는 건물들이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개발되고, 보존으로 정한 곳은 건물이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이란 제도 있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가 있죠. 이 세 가지 용도 제도를 가지고 전국의 용도까지 다 정해놨다. 그럼 이런 제도, 토지용계획 제도와 용도 제도가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 도입하느냐? 1960년대 후반에 이걸 도입합니다. 예. 자, 1950년대 우리나라 유교 났죠? 유교로 전국이 다 폐허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6.25가 1953년 9월에 휴전협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국가 재건합니까? 안 합니까? 정치 사업만 했지 재건 안 합니다. 그래서 1961년도 군대에서 자, 군사정부에 들어오죠. 쿠데타로. 그 이후에 1960년대 후반에 가서 국가 재건을 하면서 우리도 근대적인 현대적인 토지용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이 두 가지예요. 토지용 계획 제도와 용도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걸 이 두 가지 제도를 처음 사용해서 뭐 경부속도로 설치할 때도 이걸 썼고, 자, 처음으로 사용한 데가 서울에 어디냐? 강남 개발입니다. 1960년대 후반, 1970년 초반에 강남 개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서울시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여기에 서울의 강남의 시가 조성에 관한 개발을 하라고 방향 제시해주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관리기 발표됨으로써 강남 개발에 착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남 개발하는 곳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자, 학력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뭐냐? 자기 부친이 강남에 옛날 1970년 이전에 강남 뭐였습니까? 예, 논밭이요, 논밭. 주로 밭입니다. 그래서 자, 수십만 평 이상의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니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배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니는 사기 다 당한다. 니는 평생 논밭에 채화 이거 해서 이거 팔아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누가 땅을 팔면 절대로 한 평도 팔지 마라. 평생을 기에 내 세뇌될 정도로 듣고 자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시공개법령이 발표됐으니까 참 우리나라에 이런 계획제도가 도입돼서 발표되니까 자, 이 서민들은 이 계획이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누구만 알았겠어요? 권력자나 돈쟁이들만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와서 가만히 그러죠. 한 평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니까 10만 원 줄게 팔아라. 여러분 같으면 팝니까 안 팝니까? 팔죠. 여기에 100% 다 팔았습니다. 왜 10배 준다는데? 안 팔면 밥소리 들려. 자, 그런데 갑은 안 팔아요. 자, 그리고 푹 붙고 있으니까 이제 도시군관리계 실행계획이 들어오죠. 자, 평당 이제 100만 원입니다. 안 팔고 있던 사람들 이게 다 팔았고. 갑 혼자 안 팔고 있어요. 자, 이 개발이 들어오니까 개발 착수에 들어가죠. 착수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일 먼저 개발할 때 뭐부터 하느냐?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설치합니다. 그 부지가 갑의 땅이 필요한 거야. 그럼 갑의 땅을 수용해야 되죠. 수용하는데 얼마 줄 거아니요?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돼 있으니까 얼마 줬다?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지라는 거 수용된 토지 빼고는 갑은 그 외의 토지를 안 팔고 있습니다. 딱 지고 있어요. 자, 이제 다 개발되고 나니까 용도 정해야 돼 있죠. 뭐로 정했겠습니까? 상업지. 예. 그 당시 돈으로 1천만 원. 천문학적인 돈이 되죠. 수십만 평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재산이 얼마? 예. 우리나라 최고 갑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돈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상업지로 바뀌는 갈수 없이 이제 논밭, 채마밭은 다 이제 에다가 접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다 짓습니다. 오늘날 강남의 절반 정도는 이 사람 가지고 있어요. 예. 재산이 수백조 되겠죠. 예. 최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 돼. 예. 그 여기를 빌려 갈 때는 수천억 정도 빌리러 가면 안 돼요. 수조 원 이상. 조 단위로 빌릴 때는 이 사람한테 갑니다. 은행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럼 이 사람을 바로 만나게 해주느냐? 아니죠. 5사람의 로비스트가 있어요. 그거 다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조를 빌린다. 10조에 1%씩은 다 사람한테 수수료를 다 줘야 돼요. 10조에 1%가 얼마예요? 무슨 1억이라? 난 1,000억 되는데 줘야 돼요. 1%씩. 수수료. 그래야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1970년대에 이 토지용계획제도나 실행계획제도, 토지용도제도를 도입하면서 최고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죠. 요즘은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땅 부자가, 벼락 부자가 안 나와요. 과거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이런 경우에 각 같은 아주 큰 부자가 생길 수 있죠. 토지로. 그러나 올해는 이제 이런 것이 요즘은 안 생깁니다. 그럼 요즘도 다 이런 거 발표하죠. 발표하면 띠쫓아 다 갚으죠. 바로 투기하면 다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을 처음에 접할 때
이 토종계획 제도와 용도 제도부터 제일 먼저 배웁니다. 왜?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정한 내용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배워요.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로 가느냐?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시고 더 이어서 써야 되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